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무기 모의고사 클리닉 다들 열심히 치셨나요? 네, 저랑은 오늘 8번부터 12번 문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자, 조사에 대한 설명 보기에 나와 있는데요.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네,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죠.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조사, 보어를 만들어주는 복격조사, 관용어 만드는 관용격조사, 부사어 만드는 부사격조사, 독립어 만드는 혹격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들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지 않고 그냥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가 있어요. 그게 보조사죠. 네, 보조사는 이제 아무데나 붙어요. 그래서 주어에도 붙을 수 있고 목적어에도 붙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를 가지고는 문장 성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가 나타났을 때는 띄워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 어떤 격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 통해서 문장 성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접속조사가 있는데 요거는 and나 아니면은 5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조사와 접속조사를 충분히 구분하고 있다면 보조사는 심플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부사격조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암기를 하지는 못한 상태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사격조사와 보조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사격조사는 다른 격조사로 치환이 안 되겠죠. 근데 보조사는 다른 격조사로 치환이 될 거예요. 그 방식 통해서 보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 체크 가능할 겁니다. 자,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조사가 아닌 걸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기억이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자,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오직 새소리가 들렸다로 치환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 친구 치환 가능한 보조사니까 이 친구는 답이 아니네요. 다음 2번 선지 볼게요. 시험까지 한 달이 안 남았다. 주격조사 2로 치환 가능하니까 이 친구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제끼면 되겠네요. 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와가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접속조사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4번도 볼까요? 이 친구는 치환하기보다는 빼버리면 돼요. 자, 뒤에 앞에 이미 주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덧붙은 조사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보조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5번 선지 볼게요.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는 평생 가족을 모르고 살았다로 치환해도 문장 구성되기 때문에 이 친구 보조사인 거 체크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시옷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합성어일 때만 일단 사이 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에가 실질, 뒤에가 실질일 때 여기 소리가 덧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사이소리라 그러죠.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사이시옷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시옷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이렇게 두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걸 사이시옷으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사이시옷의 예시들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얘네 셋은 사이시옷이 맞아요. 근데 얘네 둘은 사이시옷이 아니죠. 자, 일단 혼입을은 일단 누가 봐도 시옷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시옷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는 가나와 맞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깃 같은 경우 시옷이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뭐가 더해진 겁니까? 옷과 깃이 더해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요거는 덧붙은 시옷이 아니라 원래 있는 시옷이에요. 사이 시옷이 아니죠. 따라서 사이 시옷의 어떤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연결 가능하다는 소리는 헛소리겠죠.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한 말이죠. 자, 넘어가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자, 피동문은 이제 주어가 당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은 파생어를 만들어서 피동문을 만드는 건데요. 이희익이라는 접사가 서술어에 붙어서 일단 피동사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서술어 역할을 수행하면 이제 파생적 피동문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이제 뭔가 피동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기억은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 그러니까 이희리기가 붙어서 뭔가 피동의 의미를 만들지 못하는 케이스겠죠. 니은은 피동사가 있긴 한데 파생적 피동문, 이 피동사를 이용해서 파생적으로 피동문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제가 밑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다, 돕다, 만나다 이 친구들은 이희리기가 붙어서 피동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먹다랑 나누다는 먹히다,
나뉘다 라는 피동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들은 배제돼야 되겠죠. 다음, 니은은 피동사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히리기를 붙여서 서술어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좀 어색해지는 케이스 찾으면 됩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잡히다라는 피동사가 있고요. 그걸로 피동문 만들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선지 볼까요?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 자, 근데 요 그렸다의 기본형이 그리다인데 여기에 이히리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네요. 얘네들이 왜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뽑았다는 이제 피동사가 있죠. 뽑혔다. 근데 요거 우리가 피동문을 만들어 보면 요 목조가 주어로 가죠. 풀이 사람들에 의해 뽑혔다. 가능할 것 같은데 열심히를 넣을 데가 없어요. 풀이 사람들에 의해 열심히 뽑혔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동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요 경우도 이제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볼까요? 칭찬이 동생에게 들렸다. 들렸다는 피동사가 있긴 한데 부모님께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이러면 칭찬이 동생에게 부모님께 들렸다. 이상해요. 그래서 요 온전한 피동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5번 서치 볼까요? 자, 다쳤다는 피동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만들어 볼까요? 문이 세게 다쳤다. 되는 것 같은데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다쳤다. 될 것 같은데 일부러를 넣으면 말이 안 돼요. 문이 누나에 의해 일부러 세게 다쳤다? 뭔가 문이 일부러 스스로 다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온전한 피동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제 기억이 안 돼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부터 12번까지는 장지문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뭐 다들 이거 문제 풀 때 장지문 아는 개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 그런 분 없죠? 네, 요거 다 읽어야 됩니다. 느슨하게라도 읽어야 돼요. 아는 내용이면 빠르게 시간 처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내용이더라도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생소한 내용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는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안긴 문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저번 시즌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중3 때 내신 때도 했던 내용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안긴 문장에 이제 총 5개의 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사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네요. 절표지 기가 붙어 있으면 명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명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명사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 주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주어로 기능하고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 목적격조사 을들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네요. 자, 한편 이 이유는 좀 생소한 내용이겠네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보통 배우지 않는 내용이죠. 중세국어에서도 역시 명사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 디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명사절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 거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명사절을 찾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절 찾는 법 다들 아시죠? 자, 일단 맨 뒤에 서술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앞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또 있을 거예요. 안긴 문장이 있다면. 보통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체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들이 있죠. 그리고 걔네가 뭘로 끝났는지 보면은 다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붙었는지는 이제 이 해당 서술어가 어디까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지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찾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뒤에 어떤 격조사가 왔는지 통해서 문장 성분을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르이 왔으니까 목적어고요. 애가 왔으니까 부사어고요. 로가 왔으니까 부사어고요. 여긴 없네요. 그럼 우리가 복원해 줘야겠죠. 어린 아이들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친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세국어 문제에 뭔가 품사나 아니면 문장 성분 물을 때, 특히 이제 문장 성분 물을 때 특히 그런데, 문장 성분 같은 거 물어보면 항상 해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명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찾으면 되는데요. 중세국어의 명사절이면 현대국어에서도 명사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들 찾아보면은 여기엔 있어요. 근데 여기 명사절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이 답이라는 거 사실 꼼수만 나왔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문법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